일본 올림픽 앞두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지금 3,000명, 어제 3,000명을 넘어섰고요. 특히 개최지인 일본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특별취재단의 최송화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일본 현지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송화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도쿄입니다. 예. 지금 개막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도쿄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전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어제 도쿄도에서 발표한 신규 확진자만 1,11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을 넘은 건 5월 13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도쿄 지역에선 12일부터 6주간 4차 긴급사태가 선포됐는데요. 델타 변이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7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823명으로 일주일 새 30% 급증했습니다. 일본 전체로도 어제 오후 6시까지 새로 확인된 확진자만 3,200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달 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3,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아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엄격한 방역 수칙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진단 검사를 했을 정도라고요. 네,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오늘까지 검사를 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출국 사흘 전과 이틀 전 국내 병원에서 한 번씩 검사를 받았고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입국한 지난 일요일부터는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흘 격리 상태에서 매일 검사를 했고요. 격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오늘도 아침에 검사 샘플을 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 수집실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 여러 번 받는 거 말고도 저희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떤 게 많이 불편합니까?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취재진의 경우 입국 다음 날부터 사흘간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에는 밖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호텔에서 조식이 제공되는데 각자 덜어서 방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은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으로 거의 해결했습니다. 편의점에 갈 수 있도록 잠시 외출이 허용되는데 제한 시간이 15분입니다. 드나들 때는 시간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 밖에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매일 체온을 비롯한 건강 상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격리를 마치고 오늘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경기장이나 프레스센터 등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 취재를 어디로 나갈지 별도로 신청도 필요합니다. 예,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우리 취재진들이 겪고 있는 일종의 어려움들, 불편함들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국가의 취재진들이랄까요?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긴 매한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모든 취재진에게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국 선수단들이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공 럭비 대표팀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타면서 격리가 됐고,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은 머물기로 했던 호텔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요. 네, 남아공 럭비 대표팀의 경우에는 그제 입국을 했는데요. 선수와 스태프 21명이 타고 온 항공기에 확진자가 함께 탔다고 합니다. 선수단은 공항에서 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8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습니다. 브라질 대표단 31명이 머물 도쿄 남서부 한 호텔에선 어제까지 직원 7명이 확진됐는데요. 유도 선수도 포함된 브라질 대표단은 외부와는 분리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올림픽 관계자들이 확진자와 같은 공간 동선에 노출될지 몰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도하에서 훈련 중인 난민팀에서는 관계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 일본 출발이 미뤄졌습니다. 이미 코로나의 직간접적 영향이 올림픽으로 미치는 양상입니다. 예.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생활하는 선수촌도 조용히 문을 열었는데 개촌 행사를 원래 하는데 이번엔 그런 행사도 없었다면서요?
네, 원래 시작을 앞두고 선수촌에서 각국 선수들이 모여서 입촌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러면 이제 축제 분위기가 미리 조성되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예. 취재진의 선수촌 취재도 제한돼 있고 경찰이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시작 닷새 전부터 선수촌에 들어갈 수 있고요. 경기를 마치면 이틀 안에 나와야 합니다. 예. 그 선수들에 대한 그리고 취재진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선수들의 동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별다른 역학조사 없이 단순하게 진술을 토대로 접촉자를 판단한다고요? 네, 식당 같은 공용 공간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만큼 자칫 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용자를 파악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접촉자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확진자나 관계자의 진술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데 한계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식당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선수를 위해 선수촌의 음식 배달 서비스도 허용되는데요. 배달 음식을 받는 과정에서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고 술 배달을 제재할 수도 없어서 음주 파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뭐 아무튼 지금까지의 말씀만 들어봐도 우려되는 지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 의아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네요. 자, 선수촌 식당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게 바로 우리 선수들 때문인데 그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된다는 뉴스가 일전에 있었거든요. 우리 선수들은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 선수들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인근에 호텔을 빌려서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나 검증된 식자재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수촌 식당의 여러 코너 중에는 일식을 취급하는 캐주얼 다이닝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후쿠시마현 생산 식자재로 만든 음식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재료의 원산지가 표시가 되지 않는 만큼 체육회는 이 코너를 선수들이 이용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선수촌 식당에서는 약 700종류, 하루 최대 4만 8천 끼분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인 생선초밥은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도쿄올림픽 특별취재단의 최송화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일본 상황 들어봤습니다.